여러분, 믿기 어려운 사실이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한 가지 중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딸이 저보다 훨씬 더 현명했다는 진실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캐서린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홍차와 빵 냄새에 익숙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남편 로버트와 함께 런던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 거주하고 있죠. 우리 가족은 지극히 평범한 영국의 중산층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설을 집필하는 작가이며 남편 로버트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단 하나뿐인 소중한 딸, 소피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풀어낼 한국 이야기는 바로 이 소피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소피아는 지극히 전형적인 영국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티타임에 스콘 먹는 것을 즐겼고 주말이면 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시절부터 소피아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가 닥치기 시작했는데 그 시발점은 다름 아닌 한국 드라마, 즉 K-드라마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화면 속에 수려한 외모를 지닌 배우들을 동경하는 수준이라 생각했습니다. 소피아, 무슨 해외 드라마를 저렇게 몰두해서 보니? 라고 물을 때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엄마, 이건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예술 작품이에요. 딱 한 번만 보세요. 정말 흥미진진하다니까요. 솔직히 저는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문학은 애거서 크리스티의 추리 소설이었기에 생소한 외국 드라마는 저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 문화에 더욱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녀는 K-팝 음악을 청취하기 시작했고 방하는 정체 모를 한국 배우와 가수들의 포스터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직접 김치와 불고기를 만들어 보겠다며 주방을 완전히 점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피아가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어느 날 K-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한 장면을 시청한 후였습니다. 그 장면에서 주인공 윤진아와 서준이가 비 오는 날 작은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나누며 행복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본 소피아는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특히 김치찌개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이 화면을 가득 메우던 순간 소피아는 저를 흔들어 깨우듯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저걸 꼭 먹어보고 싶어요. 아니, 직접 만들어서 맛보고 싶어요. 저는 드라마에 전혀 몰입하지 못했기에 그 장면이 왜 그토록 특별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피아, 그건 그냥 찌개에 불과해. 우리가 평소에 먹는 스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소피아는 단호하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렇지 않대요. 한국의 김치찌개는 정말 특별하다고 하더군요. 발효된 김치와 돼지고기가 들어가 깊고 풍부한 맛을 낸다고 했어요. 제가 직접 도전해 볼게요. 결국 소피아는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만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문제는 재료 확보였습니다. 우리 동네 슈퍼마켓에서는 김치는커녕 고춧가루와 같은 생소한 식재료는 더욱 찾을 수 없었죠. 소피아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런던 시내에 있는 한인마트의 위치를 알아냈고 기차와 지하철을 2시간 동안 갈아타며 장을 보러 다녀왔습니다. 몇 시간 후 소피아는 무척이나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커다란 비닐봉투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이제 김치찌개를 만들 차례예요. 봉투 안에는 붉은 고춧가루, 묵직한 김치,
대파, 두부, 그리고 돼지고기 등 우리가 평소에는 접하지 못했던 재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피아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곧 주방은 일종의 전쟁터로 변모했습니다. 김치를 꺼내는 순간부터 풍기는 냄새는 매우 강렬했습니다. 발효된 김치 특유의 톡 쏘는 향이 집안 전체에 퍼졌고 남편 로버트는 얼굴을 찌푸리며 주방으로 다가왔습니다. 캐서린, 이 냄새는 도대체 뭐야? 우리가 정말 이걸 먹어야 하는 거야? 저 역시 솔직히 적응하기 어려운 냄새였으나 소피아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냄비에 김치와 돼지고기를 넣고 볶는 과정에서 고춧가루 연기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소피아, 정말 괜찮은 거니? 이 영희 때문에 화재 경보기가 울릴 것만 같아. 하지만 소피아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게 제대로 조리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2시간의 노고 끝에 소피아는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냄비로 지은 밥까지 완성했습니다. 밥은 처음에는 물 조절에 실패하여 밑부분이 살짝 탔지만 어찌 되었든 완성은 했습니다. 소피아는 자랑스러운 듯 식탁 위에 음식을 올리며 선언했습니다. 짜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전통 음식이에요. 남편 로버트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정말 독특한 맛이 나는군. 그런데 엄청 맵다. 내 입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아. 저는 용기를 내어 한 입 맛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발효의 맛에 놀랐지만 인내 깊고 풍부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소피아, 이거 정말 대단하다. 김치라는 것이 이렇게 맛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소피아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남편 역시 불고기를 맛보며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땀을 흘리면서도 소피아가 만든 음식을 남김없이 깨끗이 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 로버트가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다시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캐서린, 냉장고 안에서 뭔가 살아있는 듯한 냄새가 나. 이 냄새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소피아는 배를 잡고 폭소를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그게 바로 김치의 진정한 매력이랍니다.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날 이후 소피아의 김치찌개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전통 음식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남편 로버트의 냉장고 교체 요청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만 말입니다. 소피아는 단순한 팬의 수준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 진지하게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자료들을 읽어보았고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저에게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을 때는 정말이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피아가 저와 남편을 식탁으로 불러 매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차를 마시던 저는 찻잔을 놓쳐버렸습니다. 뭐라고 했니, 소피아? 한국으로 간다고? 그녀는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수학 슈슈에 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준비해왔고 이제 드디어 프로그램에 지원할 기회가 생겼어요. 솔직히 저는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소피아, 한국은 우리에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네가 어떻게 낯선 곳에서 혼자 지낼 수 있겠니? 이곳은 네가 나고 자란 곳이고 네 친구들이 있는 곳이잖아.
남편 로버트 역시 저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소피아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딸아,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부모로서 응원하겠지만 한국이라는 곳은 우리가 아는 정보가 거의 없어. 네가 그곳에서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있겠니? 그러나 소피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희를 설득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직접 한국어로 작성한 편지를 보여주었고 손수 만든 불고기와 잡채를 대접하며 한국의 매력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엄마, 아빠,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국가예요. 제가 그곳에 가서 직접 경험한다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함께 깊이 심사숙고한 끝에 소피아의 뜨거운 열정을 존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좋다. 네가 그토록 원한다면 허락할게. 하지만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우리에게 알려야 한다. 소피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기뻐하며 저희를 끌어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아빠.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딸이 낯선 환경에서 홀로 독립적인 생활을 해낼 수 있을지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결정이 제 삶에도 새로운 국면을 가져오게 되리라는 것을요. 소피아가 떠난 후 집안은 이전보다 훨씬 더 고요해졌습니다. 평소에는 그녀가 틀어놓은 케이팝 음악이 집 전체에 울려 퍼지곤 했지만 이제는 그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로버트와 저는 평소처럼 티타임을 즐기며 대화를 나누었지만 소피아에 대한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소피아가 한국에서 보내온 사진과 전화 덕분에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환상적이에요. 인천국제공항이 너무나 깨끗하고 최첨단 시설이라 깜짝 놀랐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길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녀는 상기된 목소리로 한국에서의 첫인상을 전했습니다. 소피아가 보낸 사진 속에는 화려한 넌사인과 정돈된 거리, 그리고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경복궁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소피아의 연락 빈도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로버트, 소피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캐서린,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아마도 학업 때문에 바쁜 걸세. 남편은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저와 똑같은 염려가 엿보였습니다. 하루는 소피아가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를 보냈는데 몇 시간 후에야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과제와 새로운 친구들 때문에 너무 바빠서 이제야 확인했어요. 염려 마세요. 그녀가 새로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딸이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로버트, 우리가 직접 한국에 가서 소피아가 잘 지내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어요. 뭐, 우리가 그 먼 곳까지 간다고? 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요. 직접 눈으로 보아야만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은 우리에게 완전한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공항은 대리석처럼 윤이 나는 바닥과 최첨단 기계들로 가득했습니다. 셀프 체크인 시스템 또한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로버트, 여기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런던 히드로 공항보다 훨씬 더 청결하고 편리하잖아요. 응, 확실히 다르기는 하군. 우리가 너무 낡은 시설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 공항을 벗어나 서울로 이동하는 길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도로는 깨끗했고 차선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며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소피아가 좋아하는 곳을 넘어선 무언가 특별한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도심에 진입하자 화려한 넌사인과 빽빽하게 솟아있는 건물들이 우리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한 모습이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캐서린, 여긴 정말 다른 세상처럼 느껴지는군. 이곳이 소피아가 그토록 열광했던 이유였던 건가? 그러게 말이에요, 로버트. 저도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소피아와 재회했을 때 저는 반가움에 그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소피아, 잘 지냈니? 내 얼굴이 전보다 훨씬 밝아진 것 같구나. 소피아는 화사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는 정말 환상적이에요. 제가 왜 한국에 오고 싶어 했는지 이제야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딸과의 재회는 기뻤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여기는 모든 것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요. 지하철은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대중교통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편리해요. 게다가 음식도 훨씬 더 다채롭고 맛있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잖아요. 그녀의 어투는 마치 영국이 시대에 뒤떨어진 나라라도 된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소피아, 한국이 좋은 건 이해하지만 영국도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지 않니? 하지만 소피아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제가 내일 아주 특별한 곳에 데려가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한국을 왜 좋아하는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외식을 하러 갔습니다. 소피아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삼겹살 전문점이었는데 식당의 분위기는 우리가 평소에 찾던 런던의 레스토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끌벅적한 소음 속에서 사람들은 고기를 굽고 소주잔을 기울이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직접 고기를 굽는 것이 재미있어요. 소피아가 불판 위에 고기를 올리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로버트는 서툰 젓가락질 때문에 고기를 집었다 놓치기를 반복했고 결국 식당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직원은 웃으며 능숙한 손놀림으로 고기를 완벽하게 구워주었고 소피아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친절하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남편 로버트는 피곤이 역력한 얼굴로 혼잣말하듯 한마디 했습니다. 캐서린, 내가 젓가락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곳이 천국일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한국은 분명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직 미지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피아는 우리를 경복궁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 속에서도 고풍스러운 경복궁의 입구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입구를 통과하자 붉은 기둥과 정교하게 채색된 단청이 눈앞에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가 조선 왕조의 궁궐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죠.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건축물이 아직도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니 정말 놀랍구나. 남편 로버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영국에도 역사적인 장소는 많지만 이곳은 또 다른 깊은 매력이 있네. 그 순간 소피아가 제 손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저기 구경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엄마가 제일 좋아하실 만한 것을 준비했어요. 그녀가 데려간 곳은 전통 찻집이었습니다. 작은 골목길에 자리 잡은 이 찻집은 고풍스러운 나무 문짝과 아담한 정원이 있어 조용하고 운치 있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낮은 테이블과 닭이차 치이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서 차를 마시면서 한국의 전통 디저트도 드셔보세요. 제가 미리 예약했어요. 차와 함께 나온 것은 약과와 유과, 그리고 떡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디저트들에 약간 당황했지만 소피아가 너무나 설레는 얼굴로 권유하게 한 입 베어 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쫀득쫀득한 식감이 다소 낯설었지만 이내 달콤한 맛이 은근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맛있구나. 영국의 스콘이나 타르트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 남편 로버트도 약과를 한 입 베어 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런던에서 팔면 크게 성공할 것 같아. 차는 은은한 향이 감도는 매화차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식 다과를 천천히 음미하며 찻집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히 흐르는 시간이 어쩐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우리 가족에게는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피아가 또다시 한국을 극찬하며 영국과 비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직접 경험해 보셨죠?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영국에도 전통은 많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편 로버트가 반발했습니다. 소피아, 영국에도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나 버킹엄 궁전 같은 훌륭한 장소들이 많이 있단다. 너무 한국에만 편중된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아라. 저 역시 차분하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래, 한국이 정말 멋진 나라이기는 하지만 영국도 네가 태어나고 자란 소중한 고향이야. 가끔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소피아는 고집이 강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곳에서 경험한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셨잖아요. 여기 사람들은 모두 질서정연하고 서비스의 질도 탁월하며 모든 것이 효율적이에요. 영국은 조금 느리고 불편한 면이 있잖아요. 그녀의 말에 순간적으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딸이 한국을 사랑하는 것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우리의 고향을 폄하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저는 호텔로 돌아와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캐서린, 소피아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 나는 우리가 알던 딸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로버트, 소피아가 새로운 세상에 깊이 빠져들면서 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저 그녀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피아는 우리를 한국의 현대적인 명소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부터 우리를 서울의 한 대형 서점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점 내부는 책을 판매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카페와 갤러리까지 갖춘 복합문화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여기서 한국 책도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시간을 보내요. 그곳에서 만난 소피아의 친구들은 우리를 매우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한 친구가 서툰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소피아 씨의 부모님이세요.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 순간 소피아가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정신적으로 성장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피아와 단둘이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소피아, 엄마는 네가 한국을 좋아하는 마음을 존중해. 그런데 엄마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네가 영국을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 같아서야. 한국이 아무리 훌륭해도 네가 나고 자란 곳도 소중하지 않니? 소피아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흥분해서 그렇게 말을 했나 봐요. 사실 한국에 와보니 영국에서의 삶도 가끔 그리울 때가 있어요.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 떨던 시간들이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두 나라 모두 제게는 소중한 곳이죠. 제가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어요. 그 말에 저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은 단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쳤을 뿐, 그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남편 로버트 역시 딸과 이야기를 나눈 뒤 한마디 했습니다. 캐서린, 소피아는 우리 딸 그대로야. 그저 조금 더 성숙해졌을 뿐이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소피아가 단순히 한국에 열광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지혜를 배워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소피아는 또 다른 중요한 사람이 있다며 우리를 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약간은 긴장한 표정으로 소피아가 말했죠. 엄마, 아빠, 여기에 온 김에 꼭 만나 주셨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시 후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의 젊은 남자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소피아는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쪽은 시우예요. 제가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많이 도와준 소중한 친구예요. 시우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또렷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소피아 씨와 같은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시우입니다. 그의 깍듯하고 예의 바른 태도는 첫 인상부터 호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시우는 소피아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피아 씨가 처음에는 지하철 노선을 외우지 못해서 몇 번 길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도 앱 사용법부터 차근차근 도와줬어요. 소피아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시우 덕분에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한국어 공부도 많이 도와줬고요. 시우는 성실하고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딸이 한국에서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나 안전하게 지냈는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로버트가 농담 섞인 어투로 물었습니다. 시우 군, 우리 소피아를 한국에서 잘 보살펴줘서 고맙네. 그런데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면 우리 딸에게 혹시 관심이 좀 있나? 시우는 당황한 듯 얼굴이 빨개졌지만 침착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피아 씨와 저는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그녀를 돕는 것은 저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그 말에 소피아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우는 제게 정말 소중한 친구예요. 시우와의 만남이 끝난 뒤 소피아와 함께 거리를 걸으니 그녀의 얼굴이 문득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피부는 맑고 깨끗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몸도 더 날씬해져서 전보다 훨씬 활력 있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소피아,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니? 예전에 비해 피부도 맑아졌고 살도 좀 빠진 것 같아. 제가 묻자 소피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건 한국 음식 덕분이에요. 한국에서는 기름진 음식보다는 채소나 발효 음식이 많잖아요. 김치 같은 것도 매일 먹다 보니까 소화도 잘 되고 자연스럽게 체중도 감량되었어요. 그녀는 이어서 한국 화장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품은 정말 품질이 좋아요. 제가 쓰는 제품들이 피부에 너무 잘 맞더라고요. 엄마도 한국 화장품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 올리브영이라는 매장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소피아가 말한 올리브영에 도착하니 정말로 다양한 제품들이 체계적으로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저를 이끌며 각종 크림, 세럼, 그리고 마스크팩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이 마스크팩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오늘 밤에 사용해 보시면 아침에 피부가 정말 놀랍게 달라질 거예요. 그녀는 제가 직접 제품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도우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엄마, 이건 피부의 수분감을 극대화해주는 크림이고요. 이건 피부톤을 정리해주는 세럼이에요. 여기 제품들은 가격도 합리적이고 품질도 탁월해요. 소피아가 추천해준 마스크팩을 그날 밤 호텔에서 사용해 보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자마자 저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피부가 매우 부드럽고 촉촉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로버트도 제 얼굴을 보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캐서린, 10년은 젊어 보이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래서 소피아가 한국 화장품을 그렇게 극찬했던 거였구나.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야. 그날 이후로 저는 소피아가 추천해준 몇 가지 제품을 구매하여 영국으로 가져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이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단순히 음식이나 문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저녁을 함께 보내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소피아와 시우가 함께 만든 한국 음식, 한국에서의 일상, 그리고 그녀가 깨달은 배움과 성장에 대해 들을수록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소피아, 네가 한국에서 얻은 경험들을 통해 이렇게 많이 성장했다는 사실이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워. 앞으로도 네가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하렴. 그리고 시우 같은 좋은 친구도 소중히 여길렴. 남편 로버트도 딸과 시우를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소피아를 이렇게 잘 보살펴준 시우 군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고 싶네. 소피아가 한국에서 계속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게나. 소피아와 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며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마무리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딸의 새로운 삶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녀의 선택을 더 깊이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로버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캐서린, 이번 여행은 우리가 소피아를 다시 바라보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 그녀는 이제 단순히 우리의 딸이 아니라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한 것 같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로버트. 소피아는 자신만의 삶을 훌륭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그녀를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힘차게 날아오르는 동안 저는 딸의 얼굴과 한국에서의 모든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이 여행은 단순한 방문을 넘어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 감동적인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이야기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의미 있는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